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 궁금하실 텐데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예측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세금 팍팍 올리고 재건축 다 막고 분양가도 억누르자고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매부리언 여러분,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175석을 얻어 원내 1당이 됐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범야권이 200석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180석 이상을 얻었습니다. 200과 180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각각의 숫자에 따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 궁금하실 텐데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입니다. 총선 결과가 총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그치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로 꼽고 싶은데요. 우선 국회 입법 환경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정치 지형의 변화입니다. 대승과 대패라는 결과가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더 나아가 대선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영역은 이 시점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반부에 제가 간략하게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국회 지형에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21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얻지 못한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죠. 우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이건 엄밀히 말하면 면제는 아니고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주고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주겠다. 또 지방 미분양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법안들 정부와 여당이 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자력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총선 전에도 후에도 달라질 게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들이 가로막혀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불발됐다고 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런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해서 갑자기 매수하셨던 분들일까요? 또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분들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거라는 베팅으로 수억 수십억 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놨던 분들일까요?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여론조사는 안 보셨을까요? 유주택자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발표한 방안들이 그대로 실현되리라 믿으셨던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강남이나 목동 재건축은 많이 상승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저점에 비해서는입니다.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던 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이후의 흐름은 아닙니다. 1월 이후에는 실거래가나 호가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회복되던 시기는 지난해 상반기 저점을 찍고 상승 거래가 발생했던 하반기 무렵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격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혼조세인 장에서는 수요자,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내가 이 정도 대출이자를 태워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가? 이게 판단 기준이죠. 결국 아주 큰 흐름을 정하는 건 금리입니다. 총선 결과보다도 오늘 발표된 한은의 금리 동결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자, 국회 변화의 영향은 이렇게 미미할 거고, 그러면 거시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일반적인 예측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을 막아세우는 걸 넘어서 세금 팍팍 올리고 재건축 다 막고 분양가도 억누르자고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하던 제초안, 분상제 실거주 의무 정도를 신랑이 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로 한번 돌이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각종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란 인식을 심어줘야 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어디까지나 야당입니다.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론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일은 더더욱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는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꿈을 펼쳐본 거죠. 근데 실패를 맛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펼친 정책들도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분양가 12억 원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거, 전매 제한 완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지방 미분양과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자, 이렇게나 많았고 또 국민의힘이 여전히 100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도 살아있습니다. 또 시장이 정말로 나쁜 것도 한몫합니다. 과거 민주당의 규제책들은 시장 과열을 막아보자 하고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과열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시장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매부리TV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실이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제가 썸네일 새까만 사과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총선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는 지역의 집값이죠. 부동산 시장은 정말로 다양한 층위로 세분화됩니다. 다들 이미 아시잖아요. 지역마다 흐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노리는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급매는 없나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나에게 딱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총선 결과 같은 거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매부련 여러분들만의 재테크를 꾸준히 성실하게 해가시면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